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청와대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브리핑했습니다. 세계은행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를 차지했다. 2018년 11월 1일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 브리핑을 듣고 참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청와대가 5위를 차지했다 하고 큰 소리로 자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등수가 올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5천만 국민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에는 너와 내가 없이 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청와대가 만일 이렇게 발표한 것이 진실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왕이면 좀 좋게 보려고 하는 국민들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이 돌아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돌아서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냥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일한 브리핑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A4에 프린트를 하면 한 장도 채우지 못하는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했다, 5위를 차지했다, 이런 것은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이번에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1등을 차지했다, 성취했다, 정말 잘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4위까지 올랐고 이번에는 5위입니다. 아이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치켜들고 두 눈을 반짝이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떠오를 겁니다. 이번에는 5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냉담하게 이것을 다시 평가를 하게 되죠. 작년에 4위였으면 그러면 한 등수 떨어진 것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굳이 작년에 4위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번에는 5위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 우리는 청와대를 그래도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이니까 거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어느 정도는 믿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의 4위보다 더 좋은 것이 올해의 5위구나. 여러분은 이러한 4위보다 좋은 5위가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8년에 5위를 차지했고 이번에는 5위까지 됐고 이런 청와대의 화법에 동의하겠습니까? 청와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 이후 꾸준히 톱5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5위권, 이 5위라고 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해서 톱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는 어떤가? 2014년 이후라고 했으니까 2014년 이후 순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4위가 2번입니다. 5위가 2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5위를 했다 하는 겁니다. 4위든 5위든 국민은 그것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되라, 국민을 속이려고 들지 마라, 잔꾀 부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인 것이죠. 그냥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고 하면 됩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생쇼를 하고 느닷없이 탑5가 등장하고 이것을 국민은 더욱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이런 행태는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학생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지난번에 시험에서 8등을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10등이 된 것이죠. 등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을 보고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니? 만일 그것이 A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번에 10등입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B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8등이었는데 이번에 2등이 더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살짝 속이는 겁니다. 그 말 속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C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10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랬어? 이렇게 칭찬을 할지도 모르겠죠. 깜빡 속는 겁니다. 바로 이 C라는 학생, 그것이 문재인 학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청와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개의 평가 부문 중에서 건축 인허가 순위가 28위에서 12위로 올랐다. 국민 여러분은 역시 또 여기에 기쁜 표정이 들 겁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구나. 사실 이번에 이 10개의 평가 부문 중에서 바로 이 건축 인허가 항목, 이것 하나만 유일하게 순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되었기 때문에 순위가 오른 것일까? 사실은 그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개하죠. 건축 인허가 항목에는 4개의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다시 채점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3개의 세부 지표는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무려 18위나 올라갔는데 그 3개는 절차, 시간, 비용과 참고 가치 이런 것인데 이것이 28위였던 2017년과 동일합니다. 똑같은데 그러면 어째서 순위가 올라갔을까? 그것은 바로 건축 품질 안전관리 지수라는 데서 점수를 잘 받아서 지수가 올라가서 순위가 올라갔다.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 품질의 안전관리가 우리나라가
우수해진 것인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28위였던 2017년에는 지수가 8위였는데 2018년에는 지수가 12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른 데에는 그 기준이 달라졌다. 그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인데, 왜냐하면 세계은행이 이번에 이것을 평가할 때 건축사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리고 실무 경력이 있을 때, 이러면 점수를 가산해주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점수가 올라갔다. 지수를 더 높은 지수로 나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가 대졸 출신인 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순위가 18이나 올라갔다. 다른 것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10개 중에서 유일하게 순위가 28위에서 12위로 올라갔다 하고 청와대가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을 한 바로 이 건축 인허가, 이 부분도 건축 인허가의 환경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건축의 품질 안전관리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학 졸업장 점수가 합산되었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이렇게 그 순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법적 분쟁 해결이 1위에서 2위로 됐고, 전기 공급이 2위이고, 창업이 9위에서 11위로 돼서 이 분야에서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거짓말하고 싶은 본능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방금 소개한 청와대의 이 브리핑, 이 단락의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면 이것은 단연코 거짓입니다.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이 말 역시 등수가 올라가서 상위권에 진입했다 하고 국민이 잘못 알아듣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어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하고 소개한 것이 등수가 다 떨어진 것들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올라간 것을 예로 들고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왜 이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고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순위 부분이 너무나 불분명하게 벌써 몇 건이나 떨어진 것을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는 그 평가할 만한 사항이 좋아져서 올라간 것이 아닌데도 또 그렇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기업환경평가 세부 순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떨어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에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창업. 이것이 지난해 9위였다가 올해 11위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전기 공급. 이것은 대한민국이 계속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내리 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셋째, 재산권 등록. 지난해 39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0위. 어떻든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이것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55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0위로 떨어졌습니다. 긴장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 이것이 2015년에는 8위인 적도 있었는데 지난해 20위 그리고 올해는 23위로 떨어졌습니다. 세금 납부. 이것은 지난해와 올해 동일하게 24위이고 통관 행정. 이것도 지난해와 올해 동일하게 33위입니다. 법적 분쟁 해결. 이것이 2016년, 2017년 계속 1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위로 떨어졌습니다. 퇴출. 이것이 2016년에는 4위, 2017년에 5위였는데 올해 11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기업의 도산 절차에서 합리성 점수가 깎였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업 환경에서 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건축 인허가, 그것이 10위로 등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대학 졸업장 점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했어요. 문재인이 참 잘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니다. 엉망이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은 2018년에 모조리 떨어졌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덜 떨어졌어요 하면서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눈높이 참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